AM 1230 우리 방송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오늘은 최근 미국 보수 정치권과 음모론의 세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흔들고 있는 앱스타인 사건을 집중 조명합니다. 한 사람의 성범죄자의 죽음뿐 아니고 미국 사회 안에서 얽혀져 있는 권력과 돈, 그리고 그 진실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야기,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되겠습니다. 앱스타인, 과연 그는 누구였는가? 억만장자의 헤지펀드 매니저, 상류층과 고위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호화저택과 섬을 넘나들던 남자 제프리 앱스타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에는 끔찍한 성범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받았는데 교도소에서 매일 12시간 외출이 허용됐고, 그의 죄목은 성범죄가 아닌 청소년 유해 행위로 축소가 되게 됩니다. 벌금 몇 천만 달러로 해결된 이 판결, 누가 그를 지켜주었는가라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앱스타인은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목을 맨 채 발견되게 됩니다. 공식 발표는 자살. 하지만 그날 밤에 감시 카메라는 꺼져 있었고 교도관 둘은 잠들어 있었고 부검의는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목뼈에 부러짐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앱스타인의 고객 리스트가 음모론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 리스트에는 누가 있었나? 그리고 왜 그는 죽어야 했나? 진실은 감춰졌고 사람들의 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5년 여름을 맞이합니다. 앱스타인의 금융거래 기록, FBI와 법무부의 갈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까지의 앱스타인의 이름이 다시 잊혀질 때쯤에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먼저 JP모건 은행이 앱스타인 피해자들에게 무려 2억 9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 피해자들은 은행이 앱스타인의 성범죄를 눈감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어서 공개된 것은 그가 죽은 후에도 수억 달러가 움직인 금융 기록을 또 음모론으로서 또 의심을 더 커지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벨라루스나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의 여성들에게 돈이 흘러간 흔적이 포착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는 과연 혼자였는가라는 의문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법무부와 FBI가 지난 7월 초에 더 이상 공개할 리스트는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지만 트럼프의 지지층, 견고했었던 그 마가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앱스타인 사건이 미국의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는 폭탄이 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타임라인으로 한번 짚어보는 혼돈의 2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이 지난 직후에 주권이 되고 있고, 법무부에서 앱스타인 리스트 없다, 자살 맞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7월 9일 법무부 장관의 펜 본디, 그리고 FBI의 고위 간부 회의가 있었고, 이 안에서의 내부 갈등이 폭발이 되게 됐죠. 급기야 FBI의 부국장인 본지노는 사임 고려하겠다라는 고려설까지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월 12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얘기 이제 지겹다. FBI는 선거 수사에 집중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반응으로 인해서 지지자들이 충격을 받게 됐고, 가장 문제의 핵심이 되는 날은 7월 12일이 되는 것이죠. 7월 10일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에게 정서적인 단절을 선언한 날로 기록이 되는 타임머신으로 우리가 한번 타고 가보는 것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직접 게시합니다. 바로 앱스타인 스캔들과 관련된 트루스 소셜의 한 게시물이 7월 12일에 올라오게 됐었고, 여기에서 앱스타인은 얘기 이제 지겹다, FBI는 2020년 선거 조작 수사에 집중해라, 앱스타인 사건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 또 펜 본디 법무장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 내용의 골자는 이러했다는 것이죠. 이 짧은 메시지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었던 마가 세력에게는 핵폭탄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의 입장에서는 앱스타인 사건만이 아니고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음모론으로 둘러싸이는 의혹을 다
진실을 규명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마가의 진행인데, 앱스타인 사건의 진실을 트럼프가 그것을 다 드러낼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대통령으로 복귀를 했을 때 앱스타인의 고객 명단, 그림자 권력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이날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사건 자체를 지루하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을 향한 무관심, 딥스테이트와의 타협처럼 비춰지면서 지지층이 더 실망하게 되는 포인트로도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 진영이 비판하던 팸 본디 법무장관을 감싸고 나선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팸 본디는 앱스타인 수사 자료 비공개의 핵심 인물인데 트럼프가 유능하다라며 두둔하니 그 충격이 배가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날 이후에 이게 진짜 트럼프 맞아? 마가 진영에서의 반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도 이제 시스템에 편입이 된 건가? 라는 의심이 폭발하게 됐고, 그 여파는 5일 뒤인 7월 17일 트럼프가 입장을 180도 바꿔서 자료 공개를 약속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7월 12일이라는 이날 하루에 트럼프와 마가 진영의 신뢰 균열이 처음으로 드러난 상징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심지어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도 나는 투명성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지지를 발언을 하게 된 점. 그러자 7월 17일에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태세 전환하면서 입장을 바꿨죠. 앱스타인 자료 전면 공개해라 지시를 하게 됩니다. 7월 17일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지난 목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태세 전환을 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발표된 트럼프의 공개 지시는 단순한 메시지뿐 아니고 정치적인 위기 대응, 그리고 지지층을 달래기 위함, 이미지 회복, 그리고 돌발 변수 차단을 동시에 차단하자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앱스타인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겠다라는 태세 전환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이었죠. 이 결정은 왜 내려지게 됐을까요? 그 핵심은 마가 지지층의 조직적인 반발이 됩니다. 5일 전인 7월 12일에 트럼프가 앱스타인 얘기 이제 그만하자라고 선언을 하자 강성 지지자들이 트럼프도 이제 그럼 딥스테이트 편이냐, 진실을 감추는 공범이냐라며 들끓게 됐던 여론들, 그리고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트럼프에게 배신자 딱지를 붙이기 시작을 했고, 캠프는 지지층 이탈 위기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폭탄 보도도 터지게 됩니다. 트럼프가 앱스타인에게 외설적인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그 의혹이 정적 공격이 아닌 자신을 향한 리스크로 돌아온 것이죠. 여기에 이제 캠프가 전략을 틀고 방어보다는 공개로 정면 돌파하자는 모습의 태세 전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화당 내부의 균열도 겹칩니다.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이 자료 공개 찬성 쪽으로 선언을 하자 트럼프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대배심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라고 지시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공개 카드를 꺼내든 것이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게 되었다는 기승전결의 구도를 가지게 된 것이죠. 급기야 법무부에서 연방법원에 앱스타인 대배심 녹취록 공개를 요청하고, 그렇게 폭풍 같던 2주의 시간이 지나게 되며 이번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이 사건을 지루하다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강경 지지자들이 마가 진영에서 비판이 터져나왔고, 마가 진영 쪽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왜 이제 와서 침묵하냐, 아니면 이것과 또 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이냐라는 날선 비판으로 있게 됐었고, 딥스테이트 음모론, 성매매 카르텔, 고위 인사 리스트, 이 모든 것을 엮어서 트럼프를 믿어왔었던 이들에게 그가 마치 입을 다무는 모습이 배신처럼 보였던 것이었죠. 트럼프는 결국 그 압박에 굴복하고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앱스타인에게 보냈다는 외설적인 편지가 언론에 터지게도 됐습니다. 여성의 누드 그림과 함께
매일이 또 다른 비밀이 되길이라고 하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 그림이라면서 발표하게 됐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였고, 트럼프는 이것을 거짓이다라고 부인하면서 법적인 대응까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다시 한번 트럼프와 앱스타인과의 관계가 또 주목을 받으면서 주말 시간을 뜨겁게 달구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가 진영,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한 한 장의 편지가 또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 트럼프가 앱스타인에게 생일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었고, 문제는 그 편지에 여성의 누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또 트럼프 본인의 서명이 함께 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림 같은 거 안 그린다라고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100억 달러 규모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기사를 쓴 기자뿐 아니라 미디어 제국의 제왕인 루퍼트 머독까지 그 피고에 포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미디어와의 전면전까지 시작이 된 것이죠. 머독이라는 인물은 폭스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포스트 등을 소유한 보수 미디어 거물입니다. 그동안 트럼프와는 동지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트럼프와 백악관 대변인이 머독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기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머독의 전 측근에 의하면 머독은 트럼프를 지나가는 사람으로 여긴다고까지가 전해지고 있는 현재의 내용이 됩니다. 결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인해서 보수 언론과의 전선까지 갈라지게 된 주말 소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 중에 가장 핵심은 JP 모건 등의 4개 은행이 재무부에 제출한 금융보고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자금의 흐름은 진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 조차 여전히 일부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어서 진짜 진실은 아직도 베일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공화당 내의 일부 인사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앱스타인은 죽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망령이 되어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둘러싼 은폐와 음모, 이로 인해서 흔들리는 권력과 진실. 우린 지금 한 사람의 성범죄자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진실을 어떻게 다루는가, 투명성이란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앱스타인 파일, 다시 돌아온 망령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집중 조명해 드렸습니다.